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규제를 피해서 단독 다가구 등과 같은 비아파트 시장으로 거래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남 뉴타운 등 정비사업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연립주택이 50억 원의 직거래로 손바뀜이 되면서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에서 거래된 음마아파트 2건의 실거래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규제 틈새 속의 비아파트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유망 투자처 찾고 계시다면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4번, 서울 전화 02-2638-396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저희 부동산 가이드 매주 금요일마다 이 부동산 관련된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좋은 계신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연락을 주셔서 속 시원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해결을 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과 함께 또 고민도 함께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가 방송 중에도 최대한 속 시원한 해결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그래도 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해 줄 자리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대표님. 어떤 자리죠? 네. 자, 세미나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을 해결을 짓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방송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적인 제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직접 대면으로 했을 때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소액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어디를 해야 될지 좀 잘 모를 때 세미나에 오신다면은 많은 분들한테 좀 소중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주제를 모아타운 예정지에 대한 소액 투자를 할 테니까요. 유망지를 좀 찾아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직접 오셔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어딘가를 좀 소액 투자처를 조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야였거나 또는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 해결하는 고민 외에도 좀 디테일한 부분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잖아요. 그런 가려운 부분들 그거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문의사항은요. 02-2638-3964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연락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동산 인기 급상승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1인 가구 시대다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소형 평수, 소형 가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만큼 그래서 청약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다면서요, 대표님? 네. 자, 지금 일단은 인구에 대한 분포를 따졌을 때 1인 가구가 차지하고 있는 가구 수는 64%예요. 64%라고 하면 3분 중에 2분은 1인 가구에 속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구 분포에 의한다면은 분명히 쏠림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지금 소형이라고 한다면 60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 이런 부분을 들 수가 있어요. 국민 평형으로 따진다면 85제곱미터 이하인 이거를 이제 많이 들어요. 보통 이제 32평에서 34평형을 들고요. 6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실제 전용 면적이 한 59제곱미터 이하니까 그 18평 정도가 이제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25평 정도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일단은 국민 평형에 대한 부분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아까 얘기대로 1, 2인 가구 수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이쪽에 쏠림 현상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청약 열기라고 따진다면 여기를 신청하는 분들의 경쟁률, 또 여기를 신청하는 경쟁률은 무려 6배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쏠림 현상이 계속 가속화되는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그래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18평 전용 면적 였을 때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 요즘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민 평형만 해더라도 이런 구조, 이런 방 개수, 화장실 개수가 중요할 텐데 소형이라고 해서 1, 2인 가구라고 해서 원룸이라든지 또 투룸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많은 분들이 쏠림 현상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60제곱미터 이하의 방 3개, 화장실 2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이하로 쏠림 현상이 소형이라고 해서 최소형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지금 일반적인 아파트에 대한 청약 열기라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경쟁이 많이 몰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형이라고 무조건 작은 원룸 투룸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의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에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네, 84 타입과 60 타입의 경쟁률이 무려 6배 이상이 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는데요. 근데 이제 소형 평수라고 해서 구조나 타입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룸, 투룸이 아니라 3룸에 화장실이 2개까지 되어 있는 이 구조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초소형, 소형 평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조도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 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잘 참고를 해보시고 지금 현재 신축도 인기가 많지만 서울 내에서는 굉장히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미나에서도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세미나 자리 한번 설명을 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여러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내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한번 점검도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문의사항은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방금 말씀드렸던 번호 지금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세요? 저 아파트 네. 좀 어떤 게 더 나을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매수 고민이세요? 네네. 네네. 보고 계신 곳이 어디실까요? 녹번동의 대림 이편한 세상하고요. 네. 기름 뉴타운의 경남 아너스빌 중에 어느 아파트가 더 투자 가치가 있을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일단 투자 가치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실거주까지 함께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억 정도로 아파트를 사놓고 네. 추후에 좀 입주를 하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네. 곳을 보고 계신데 투자 가치도 괜찮고 또 실거주하기에도 이왕이면 좋은 곳이 어딜지 저희가 대표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아파트를 지금 우선은 뭐 그 집값하고 전세금하고 차이가 2억 정도밖에 안 나요. 네네. 용케 그런 아파트를 잘 좀 구하셨는데 네. 그 2개 중에서 어느 게 더 날 거냐인데 하나는 성북구 이제 기름동에 있어요. 네. 예, 자, 성북구 기름동에 있는 기름뉴타운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하고 네. 또 하나는 그 은평구 노뽕동에 있어요. 네네. 노번 대림 아파트하고 각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지금 현재? 대림 2편은 이제 32평이 네. 지금 매매가 6억 8천이고 전세는 한 4억 8천 정도이고요. 예. 그 경남 아너스빌은 34평인데 네. 33평인데 매매가 7억 5천이고 전세가 5억 5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요. 자, 뭐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2억 갖고 아파트를 사둘 만한 게 있긴 있네.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자 볼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금액으로 따진다면은 기름뉴타운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우위에 있어요. 어쨌든 뭐 전세 대비해서 갭 투자라고 한다면 2억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는데, 자 이제 나중에 입주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거주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를 선택할 때 좀 기준치, 즉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선호를 많이 하냐라고 한다면은 5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5세권이라고 하는데, 네. 뭐냐면 기본적으로 역세권, 역하고 얼마나 가깝냐는 거를 많이 이렇게 따져요. 네. 그리고 학군을 따집니다.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러고 나서 뭐 다른 게 있다면은 비세권을 많이 좀 따져요. 조망, 뭐 한강 조망이 된다든지 어떤 천 조망이 된다든지, 그리고 공원 근처, 공기도 좋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병원 근처라든지, 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네. 역세권, 학세권, 또 뷰세권, 공세권, 병세권 이런 식으로 따져요. 네.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일 선호를 높게 판단하는 기준치는 역세권과 학세권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 네. 부분에서 둘 다 지하철역이 얼마나 더 가깝느냐, 누가 더 가깝느냐라고 따진다면 이쪽 녹번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훨씬 역하고 가까워요.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정릉역하고 기름역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도보를 대략적으로 한 15분 정도는 걸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역세권 아파트가 조금 더 유리하다면 이게 더 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세권입니다. 학군이라는 부분을 따진다면 여기는 기름뉴타운 쪽이기 때문에 학군이 제법 괜찮기는 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전에 학군적인 부분하고 지금의 학군적인 요소라고 따졌을 때 본다면요, 이 근처에 지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어요. 네. 통상적으로 학군이 좋다라는 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녀들이 이제 많을수록 학군이 좀 레벨이 올라가요. 네. 만약에 이제 단독 다가구 또 빌라, 연립빌라 쪽으로 이렇게 많이 구성되어 있는 자녀들에 대한 학군보다도 높게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학군에서 여기에 비해서 밀리지 않는다. 네. 자, 나머지는 뭐 비율, 공세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떤 큰 메리트가 없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요 2가지만 놓고 본다 그러면은 둘 중에 우리 시청자님 생각에서는 내가 사야 될 아파트를 남들이 따라서 사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아파트를 더 선호할 것 같아요? 우리 저는 시청자님이 이제 봤을 직장을 때는. 다니니까 네, 아무래도 전철역이 조금 더 가까운 게 맞죠? 싶기도.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매매 금액도 이게 6억 8천이고 요게 또 7억 5천이잖아요. 네. 예, 전세를 빼고서라도 어쨌든 기본 베이스인 아파트의 거래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얘가 경제적 부담도 덜 할 것이면서 아까 얘기대로 지하철역 가까운 게 점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아.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네, 왜냐하면 네, 여기 네. 있는 거는 느낌이 이제 기름뉴타운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성북구에서 차지하는 선호도는 높은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 여기 안에서도 지금 트렌드는 약간 좀 변해 있는 게 지금 사거리역 근처에 그 센터피스라든지 클라시아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는 좀 더 인기가 좋고요. 기름뉴타운 자체가 이렇게 경사진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동력의 힘을 좀 잃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망으로 생각하면은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낫겠다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아, 예. 자, 그래서 여기를 좀 놓치지 말고 좋은 네.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유자금 2억으로 서울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일단 보고 계신 곳에 녹번동과 기름 뉴타운 중에 녹번동이 여기랑도 가깝고요. 시세도 기름보다 이제 더 메리트가 있고 전망도 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러모로 이제 녹번동 쪽을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임장도 한번 나가 보신 후에 좋은 결정 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네. 어떤 궁금증이 좀 있으세요? 아, 네, 저는 그 서울에 네. 그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고, 예. 인천 송도에 지금 현재 자가로 살고 있는데요. 네.
보유 중인 아파트로는 그 홍제동의 한양 아파트를 2013년도에 네. 3억 7천인가 그 정도에 매수를 하였고, 그 또 한 가지는 대림동의 그 코롱 아파트를 2015년도에 4억에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지금 둘 다 전세를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대림동에 있는 아파트는 작년에 주택 임대 사업자를 냈었는데 자동 말소가 된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송도 SK뷰는 제가 5억 5천에 분양을 받아서 지금 현재 6년째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는 한 7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송도를 팔고 서울로 이주해야 되는데 예. 지금 팔아도 괜찮을지 아니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양도소득세는 한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송도 지금 자가를 매도를 하셨을 때 양도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3주택이신데 송도에 거주하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이곳을 매도를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야 될지 아니면 보유를 계속해서 가면서 이제 이주를 해야 될지가 고민이신데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 부분 궁금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맞으실까요? 네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집이 세 채예요, 그죠? 네. 하나씩 이제 검토를 해보자고요. 지금 하나는 홍제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네. 요거를 이제 A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그 대림동에 있는 코롱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네. 자, 요거를 B라고 봅니다. 네. 또 지금 송도에 또 살고 있는 아파트 SK뷰 아파트가 요걸 C라고 봐요. 네. 자, 근데 이제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 있는 상태에서 C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이거를 팔고 이제 서울로 와야 돼. 그죠? 네. 예. 그래서 서울로 올 때 이거를 팔고 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놔두고 오는 게 좋을지잖아요. 네네네.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팔고 오는 게 더 나아요. 자, 왜 그런지 좀 말씀을 우선 잠시 드리기로 하고 세금을 또 물어보셨어요. 자, 네. 세금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홍제동에 있는 한양 아파트를 몇 년도에 샀다고 했죠? 2013년도요. 2013년도 혹시 몇 월 달에 산지 기억하세요? 여름이었는데 아마 7월 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월. 되게 여름이요. 7월 말이요. 네. 이 당시에 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2에 해당이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음. 당시에 신축을 사거나 아니면 이 당시에 4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존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비과세인 물건을 사게 되면요. 거기에 직인을 찍어줘요. 혹시 직인 받은 거 기억나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직인까지 있어요? 네네. 네네. 자, 오케이. 자, 요거 하나 됐고. 자, 그리고 B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다가 작년에 말소됐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런 상태로 본다면 C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안 나옵니다. 비과세예요. 운이 좋은 케이스죠. 자, 볼게요. 우선은 A는 아까 얘기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혜택을 줄 때예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혜택, 세금 혜택을 줘요. 그래서 이거를 사게 되면 특히 세금에 관련된 혜택을 주는데 어떤 혜택이냐면 주택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팔 때 주택세에서 제외돼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B는 그럼 뭐냐라고 한다면 얘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했는데 폐업은 됐어요. 그죠? 근데 그 폐업한 시기로부터 따졌을 때 보면은 5년 내에 종전주택, 다른 주택을 팔 때 이 주택에서 2년 이상만 거주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주택세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얘 팔 때는 주택세에서 제외시켜 주는 혜택을 받는 거예요. 자, 작년에 이게 그 주택임대 사업자 말소가 됐다 왔으니까 올해 2025년이니까 앞으로 4년 안쪽으로 얘를 팔아야 되는데 얘를 가져갈 이유가 없냐? 그러면 4년 후에 파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4년 네. 안쪽으로. 근데 네, 그렇지 네. 않아요. 그래서 지금 파는 게 이왕 이사를 서울로 오면서
서울로 오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쨌든간 파는 게 좋겠다 우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여기 지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송도 좋죠. 생활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송도 안에서 여기 송도 SK뷰가 여기 끝에 있잖아요. 네. 자,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요.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특히 포스코부터 해가지고 많이 유치가 돼서 실거주 수요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이쪽에서의 가장 핵심은요. 기본적으로 인천대 입구를 중심으로 한 바운더리 여기가 가장 노른자예요. 그러니까 강남으로 따진다면은 강남권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계속해서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새 아파트가 계속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새 아파트도 계속 늘어나면은 괜찮겠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거 공간이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하면 수요 공급 논리상은 불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즉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자들은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느냐. 얘도 신축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는 마당에 얘가 수요 공급 논리로 희소 가치가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왕 지금 올랐잖아요. 또 뭐 5억 5천에 샀는데 7억 5천까지 오르고 양도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에 팔고 서울 쪽으로 이사를 오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나누는 것 자체도 또 다른 투자예요.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갔다고 손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4년 안쪽이 있거든요. 그러면 4년 안쪽까지 얼마만큼 오를 거냐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를 여지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쿨하게 비과세 받고 서울로 입성을 하고 또 다른 투자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굳이 송도에 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서울에도 뭐 투자할 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파는 걸로 정하는 게 좋겠다. 세금적인 부분이고 미래 관점적인 시세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두 가지 관점으로만 본다면 파는 게 낫겠다. 아시겠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홍제동을 매수하실 때 시기가 이제 주택수 제외해 줄 때 시기고 대림동도 이제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되어서 시기 내에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 송도는 지금 타이밍에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잘 참고해 보시고 또 비교도 다시 한번 해보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해서 뭐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요? 또는 다주택자인데 세금 관련해서 복잡합니다. 뭐 이러신 분들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는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018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양동과 천호동에 신축 빌라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이제 광진구와 강동구입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둘 다 강남이랑 좀 가까워서 굉장히 또 매력이 남다를 것 같은데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제 비아파트 투자가 인기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기는 좀 어떨까요, 대표님? 자, 그래요. 지금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입지가 얘는 지금 하나는 천호동이라고 했어요. 강동구겠죠. 또 하나는 자양동이라고 했어요. 저 광진구겠죠. 광진구 자양동과 그리고 강동구 천호동으로 따진다면은 어디가 좀 미래 발전 지향적이냐, 그럼 좀 발전 가능성이 더 높냐라고 한다면 굳이 이제 강동구도 사실 그 굉장히 좀 넓어요. 이제 이쪽이 이제 송파라고 한다면 송파 인접된 거기 때문에 강동구 주민들은 뭐가 서운해하냐면 야 우리도 강남에 있고 송파 옆인데 강남 4구로 불러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노상 강남 3구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송파구만을 이렇게 강남 3구로 합니다. 지금 이제 용생구까지 해서 규제적으로 지금 지정돼 있는 건데 강동구는 어쨌든 송파구와 인접되긴 했지만 송파구하고 바로 인접된 경계 지점하고요. 그렇지 않은 뭐 고덕동이라든지 상일동이라든지 그런 지역하고 좀 어떤 보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아파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이 강남이나 이쪽으로의 접근성은 약간 좀 멀게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 상태에서 강동구 천호동이라고 한다면 입지가 괜찮은 편은 인정해요. 자, 그러면 자양동은 어떠냐면 광진구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요,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넓게 포진되어 있어요. 특히 자양동 같은 경우는. 근데 아파트 시세를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렇게 지하철역 근처고 한강 조망이 되고 이런 아파트들은 굉장히 비싸요. 예. 근데 강동구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가격이 좀 올라서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천호동에 있는 아파트 금액하고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 금액을 따진다고 한다면 자양동이 조금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얘기하는 게 신축 빌라를 사서 나중에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신통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게 더 낫겠다요. 천호동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둘 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사업이 좀 빨리 되는 것을 많이 이제 그걸 더 선호하는 분들이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업이 빨리 되고 늦게 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말 아파트가 되어졌을 때 지어졌을 때 얼마의 시세로 판단이 되고 얼마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광진구 자양동 쪽이 조금 이렇게 강동구 천호동 쪽보다는 좀 우위에 서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들여다보는 게 더 낫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천호동과 이제 자양동의 입지를 한번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각각 이제 아파트 시세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자양동이 이제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재개발이 혹시나 진행이 됐을 경우에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그 가치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양동을 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이번에는 이어서 바로 전화 연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제가 남양주에 살고 있으면서 직장은 테헤란로예요. 네, 네, 이제 10억으로 제가 아파트를 좀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금호동 두산 아파트하고 네, 암사동 선사 아파트 24평 중에서 네, 어느 게 좋을 건지랑, 네. 그다음에 이곳 말고 다른 곳도 괜찮은 곳이 있는지, 네. 그리고 지금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보고 네. 있는 곳 외에도 다른 곳 괜찮은 데가 네. 예산에 맞는 곳이 있을지 또는 매수 네, 네. 타이밍이 지금이 괜찮을지 이 부분 네,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현재는 거주지가 남양주예요. 네. 근데 직장은 테헤란로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오시려고 하는데 집을 10억 안쪽으로 지금 알아보신 네. 것 같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하나는 금호역 옆에 있는 두산 아파트를 보셨고 또 네. 하나는 암사에 있는 선사 현대 아파트를 보셨어요. 네. 자, 테헤란로가 직장이라고 했으니까 테헤란을 중심으로 이렇게 저 암사동 쪽에 있는 것도 이제 8호선을 타고 이렇게 2호선으로 갈아타서 접근성도 나쁘지는 않고 또 네. 마찬가지 금호역 통해서 3호선에서 또 2호선으로 갈아타서 접근성도 나쁘지가 않아요. 자, 둘 다 네. 괜찮은데 네. 이 중에서 좀 어떤 게 더 낫겠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예. 자, 둘 다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 단점이란 단점들이 존재해요. 이제 뭐냐 하면 네. 우선은 항상 그 동을 에워싸고 있는 그 구를 판단하는 게 우선 좋아요. 아, 자, 여기는 암사동은 강동구예요. 그죠? 네. 여기 두산 아파트 금호동 이거는 성동구예요. 네네. 그죠? 예.
자, 일단은 둘 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이 서울 중심권하고 멀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왕이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높은 점수를 준다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직주 근접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직장을 왔다 갔다 할 때 이 강남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종로, 네. 중구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영등포, 여의도 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잠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로 따진다면. 근데 네. 서울에 있는 3도심 하면은 종로, 중구와 이 여의도라든지 영등포권역하고 강남을 얘기를 해요. 네. 자, 입시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은 성동구, 금호동 지역이 요 두 군데를 바로 연결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나쁜 게 아니라 여기도 괜찮기는 해죠. 한강변이기도 하고 단지 크기도 훨씬 크죠. 3,000세대 가까이 되니까. 네. 예, 요거는 1,000세대가 좀 넘기는 하는데 그런저런 거로 따진다면은 접근성, 많은 분들이 수요자들이 좀 몰릴 가능성으로 따진다면 요쪽 그 금호역 자체가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는 거가 둘을 비교를 해본다면 더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암사동 인선사현대 아파트는 좀 단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지하 주차장에 놓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그 자기 호실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지하 주차장에서 다시 걸어 올라와서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이 네. 주민들한테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을 해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좀 두산 아파트 쪽이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그냥 네. 거주는 둘째치고 좀 시세적인 네. 전망을 조금 생각을 해 본다면은 금호동에 네. 있는 아파트가 조금 더 우위에 서 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만약 이거를 한다면은 저는 금호동 두산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하고요. 네. 네. 또 다른 곳을 생각을 뭐 알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자, 그럼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테헤란로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 10억 갖고 하려고 그러면요. 사실 네. 여기도 괜찮은 편이에요. 예, 지금 보신 두 군데가. 네. 만약에 이 두 군데가 아닌 곳을 네.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은 이쪽 광진구 지역이거나 왜냐하면 7호선 라인으로 해서 갈아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동작구 쪽에 있는 아파트를 바라보시는 게 또 맞겠죠. 이 안쪽으로는 뭐 그럴 만한 아파트가 없으니까. 근데 뭐 콕 집어서 어디가 괜찮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시청자분처럼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네. 네. 이제 두 군데만 보셨지만 지금 강동구 암사동이라든지 성동구 금호동 쪽에 있는 아파트 말고 전체적으로 이제 광진구에 있는 아파트도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도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네.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냥 손쉽게 한두 군데 찾고서 결정을 하시는데 사실 집 하나 산다는 게 굉장히 거주 겸 투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더 깨알같이 다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한 가지 또 네네.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억 아파트 참 사기도 버거워라고 하는데 지금 강남에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시려고 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애들 학군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네. 강남에 입성하는 게 쉽진 않겠죠. 아파트로는 도저히 10억짜리 아파트는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네. 자, 그러면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빌라라든지 이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강남권이라고 한다면. 근데 빌라가 방 3개, 네. 화장실 2개인 구조로 돼 있어. 그러면 여기 20평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쁠 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네. 많은 인식에서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요즘 빌라라는 컨셉 자체를 놓고 본다면은 이 빌라가 에워싸고 있는 그 바운더리 자체가 예를 들어 뭐 모아타운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거주를 주택을 용이하게 하면서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어진다면은 그런 것도 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빌라라고 따진다면
방 3개짜리를 7억에서 8억에도 충분히 매입을 하고 잉여 투자를 따로 할 수 있어요. 아까 뭐 어떤 분이 천호동이라든지 광진구라든지 자양동이라든지 이런 빌라를 좀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정말 한 2, 3억 가구도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네.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보신 아파트 말고도 광진구에 또 동작구에 있는 아파트도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좀 빌라,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를 찾아보는데 그 바운더리가 정말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그냥 빌라 무시하지 마시고 네. 나쁘진 않겠네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예, 힌트 네, 많이 네. 들었으니까 아, 이제부터 네. 요이 땅 해가지고 좀 많이 찾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방송을 다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오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 3군데 중에 이제 2군데를 좀 아우를 수 있는 금호동이 수요도 그렇고 선호도가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보고 계신 곳 외에도 이제 다른 곳을 보실 곳은 광진구나 동작구 추가적으로 한번 보시고 이외에도 이제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는 곳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을 매수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네, 저기 2022년에 네. 다양 이동 빌라를 예. 샀는데요. 네. 지금 이제 모아타운 동의서를 걷고 있어서 네.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네. 그래서 한 채를 더 사고 싶은데 괜찮을지 궁금하고 아니면 혹시 또 투자할 만한 다른 곳이 있으면 추천도 받고 싶거든요. 예. 혹시 여유 자금이 어떻게 되실까요? 여유 자금이 한 2, 3억 정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선에서 추가적으로 다른 곳이 투자가 가능할지 아니면 한 채 더 추가를 해도 괜찮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양 이동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2022년에 빌라 한 채 자양 이동에 이제 구입을 했는데 그게 좀 올랐어요. 네. 그저 모아타운을 진행한다고 막 동의서를 걷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자, 어딘지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양동 하면 이제 광진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자양 1동은 이렇게 그 시장 전통 시장을 주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자양 1동이고요. 근데 아까 자양 2동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역 아래쪽으로 한강변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게 이게 자양 2동이에요. 이게 1동, 이게 2동. 그리고 여기 아파트 자양역하고 건대입구역 이쪽으로 돼 있는 게 자양 3동.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자양 4동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2동에 샀고 거기서 이제 모아타운 동의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뭐 4동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계획이에요. 요 자양역을 근처로 해가지고 뭐 나중에 3,000세대가 들어올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핫합니다. 예. 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 자양 3동은 아파트로 구성이 많이 돼 있어요. 이제 재개발보다는 재개발되는 7구역도 있긴 하는데 어쨌든 자양 1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아타운이 이미 선정된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동의서를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양동이 전부 다 획기적인 좀 이렇게 개선을 하기 위한 후보지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바뀔 거다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앞으로의 전망이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자양 2동을 본다면요. 자양 2동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뉘어져요. 이게 A 구역이고요. B 구역이고요. 이게 C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B 구역은 이미 이 공모 방식으로 해서요. 모아타운 선정이 돼 있는 곳이 돼 버렸고 지금 A 구역이 한참 동의서를 접수받고 있거나 아니면 C 구역이 한참 동의서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간 이렇게 봤을 때 A 구역 또는 C 구역 안에 지금 매입을 해 놓으셨고 또 한 채를 살라고 해요. 자, 일단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전보다 올랐어. 몇 년, 2, 3년 전보다 올랐어. 그러면 오른 가격을 따져서 만약에 몇 년 전에 샀을 때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빌라가 5억에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지금 이게 7억까지 올랐네. 그럼 지금 피가 2억을 붙었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만약에 내가 7억에 샀는데 나중에 평가받을 금액이 7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무피입니다.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 아, 전 가격보다 올랐기 때문에 피가 2억 붙었구나라고 판단을 할 게 아니고, 아, 지금 현재 시세가 7억 정도인데 이게 평가를 얼마 받을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략 이쪽 동네에서 얘기 나누는 얘기 나오고 있는 것들이 투룸 기준으로는 뭐 8억 정도까지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 그 정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조합원으로서 재개발을 할 때 이게 뭐 한 10억짜리다 아파트가. 그러면 7억 평가를 받고 3억만 추가 분담금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 신통기획이다라고 하면 투룸 기준으로 지금 한 12억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아직 한 7억 정도 돼요. 근데 전세를 뭐 한 3, 4억 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뭐 3억 갖고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좋은 부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피가 붙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매입을 해도 괜찮다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뭐 모아타운을 진행을 해요. 모아타운이 있으면 이 모아타운에서도 사실은 그 같은 구역에 사면은 안 돼요. 뭐냐면 그 같은 한 구역에 뭐 2개, 3개가 있어요. 근데 종합 자격은 1명만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어디다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역은 피해야 돼. 물론 이제 이 정확하게 이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본다면요. 블럭이 이렇게 설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1구역의 물건을 하는 상태라면은 1구역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2구역에서부터 2, 3, 4, 5, 6구역 아무거나 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하고 좀 다른 구역으로 해서 추가적인 매입을 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괜찮다.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라면 꼭 세미나 오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합 자격 때문에 이제 같은 구역을 매입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같은 구역 피하셔서 다른 곳 잘 살펴보신 다음에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번에 문자 만나볼게요. 772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신축 빌라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됐을 때 입주권이 나올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가 돼도 입주권이 나오나요, 대표님? 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이제 신축 빌라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신축 빌라를 지면서는 이제 세대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뭐 지분 쪽이란 말도 이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신축 빌라가 입주권이 각각 다 나올 거냐 아니면 신축 빌라 땅 부지 하나에서만 나올 거냐 이게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잡혀요. 즉 재개발 재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권리 산정 기준 1이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 1 이후에는 쪼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토지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이 나와요. 집만 갖고 있어도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 그러면 단독주택 건물 따로 그리고 땅 따로 해가지고 땅을 누구한테 팔거나 누구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입주권은 2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또 여기처럼 신축 빌라라고 한다면 그냥 주인 한 사람이었는데 10세대로 늘어났어. 그러면 10개로 쪼개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는 그런 거를 못하도록 금지하는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신축 빌라를 권리 산정 기준일을 했을 때 아까 얘기대로라면 구역 해제가 됐을 때라면은 해제됐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이 재개발 방식에서 보면요.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정비 사업이 시작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진위 구성부터 해가지고 조합 설립부터 해가지고 사업 시행인가 받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쪽으로 가는데, 자, 구역에서 해제됐어요. 지정됐다가. 자, 해제된 시점에서 만약에 권리산정기준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요, 권리산정기준을 언제 잡히냐면 기본계획이 세워졌을 때, 아니면 이렇게 예정지로서 미리 선제적으로 권리산정기를 잡는 날이 따로 있습니다. 그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 권리산정 기준이, 즉 그 이후로 쪼개면 안 돼요. 자, 근데 얘기대로 구역 지정이 해제됐는데 기본 계획은 살아 있어. 그런 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신축 빌라를 지어서 하면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안 돼요. 즉 뭘 살피셔야 되냐면, 구역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기본 계획마저도 없어졌느냐 아니면 살아있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 계획이 아직은 살아있네 라고 한다면 권리산정 기준이 이때로 잡히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손치더라도 이때 신축 빌라를 줬다라고 한다면 얘는 입주권은 그 건물에서 딱 하나밖에 안 나온다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해서 신축 빌라인데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판단 미스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그렇게 현혹돼 가지고 좀 싼데 또 이 아파트 입주권 받을 욕심에 이렇게 덜커덕 사셔서 낭패를 겪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기본 계획이 살아 있느냐, 기본 계획에 의한 권리 산정 기준이 아직도 존재하냐 아냐냐를 따져서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구역 해제가 됐어도 기본 계획이 살아 있는지,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상담 원하시는 분들 사실 상담 내용이 정말 다양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자기에게 맞는 포트폴리오와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세우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대표님?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세미나 참여하시면 제일 많은 걸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리고는 있지만, 항상 나무를 보기보다는 그 근처에 있는 숲을 보고요, 숲을 에워싸고 있는 전체적인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읽어내야 되냐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갖고 읽어야 돼요. 그걸 잘 읽는 사람이 액션을 굉장히 좀 잘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있느냐면, 내가 계속 공부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쉽게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나에 오셔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데 하면서 내가 이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디테일하게 내가 아파트 갖고 있다면 팔지 말지, 세금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지라는 거 하고, 내가 투자 금액이 있는데 또 애들한테 자녀에게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정말 방송을 통해서 많은 거 편하게 방송 보시는 건 좋은데요, 얻어가시는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미나에 직접 오셔서 좀 이렇게 시장도 좀 들여다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조금 물어보고 좀 답변을 드려서 얻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시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장소가 이제 성수동 쪽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중심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시기 좀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말 세미나에 많이 오셔서 많은 것을 해결짓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뀌는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필요하시다면 참여하셔서 여러 이야기들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022638-3964번과 샵 3989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